트럼프 넌 계획이 다 있구나. 두 번째 시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 질문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얘기할 건데, 스테이블 코인을 개인은 왜 사는가, 도대체 왜 사는가, 뭔 이득이 있어서 사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발행하는 회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그 미국 정부, 트럼프 정부는 왜 이걸 또 하려고 하는 것인가? 각각이 이득이 있어야 이게 맞아서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것의 이놈의 정체를 한마디로 제가 뭐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정체를 알아버렸는데, 정체를 한마디로 하면 뭐다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래 전망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정리하려고 얘기가 많아가지고 정리하려고 여러 유튜브를 보고 막 정리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동완 원더프레임 대표가 설명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이것도 3개월 전에 나온 방송이더라고. 그럼 우연히 들었는데, 이거는 이 방송을 듣고 저 확 이해가 됐어요. 그동안에 그 막 여러 개 다른 유튜브 보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됐는데, 김동완 대표가 얘기하는 거, 또 김현정 또 앵커가 질문을 또 잘했어요. 질문을 포인트를 잘 질문하고 거기에 또 대답을 잘 하니까 이게 이해가 확 갔는데, 기존에 다른 것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볼 때는 자기들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설명도 잘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이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무엇인가?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코인 하나가 1달러로 고정이 되어 있다.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처럼 막 어떤 가치 상승을 보고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투자 개념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건 아니다. 걔는 왜 사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할 거니까. 만약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회사가 발행을 하려면 1000개 코인을 발행하려면 그 금액에 맞게끔 국채를 매입을 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국채를 매입을 해야 되게끔 규정을 정해 놓은 것 같아. 현금 같은 거를 해라고 규정은 되어 있지만 제일 좋은 건 국채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국채를 100% 매입하게 되고, 그걸 매입하면 은행을 예치를 해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이거를 달러로 바꿔주는 거에 대한 보증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코인로 1달러로 바꾸고 1달러 1코인로 바꿀 때 환전 수수료가 약간 들어가고, 이게 돈을 받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 돈을 받는 거고. 근데 걔는 왜 사는가? 이게 외국 송금할 때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그러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 바로 하면 바로 되니까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1코인을 사는 거는 달러를 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달러가 사고 싶다면 그냥 이거 1코인을 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사는 효과하고 같다. 달러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은행 가서 달러를 살 필요 없이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그냥 달러를 사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법 자금, 탈세 자금 등이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정부 뭐 간섭도 안 받고 규제도 없고 세금도 없고 여러 가지로 이득이 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득이 있지만 이거는 임시적인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는 다 규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를 주 이유로 얘기할 건 아니라 이거는 이게 지금 시장이 커지는 데 있어서 당분간 놔두는 거지. 나중에 시장이 엄청 커지면 이걸 놔두지는 않는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걸 이유로 두는 거는 적절치 하지만 시장이 커질 때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달러처럼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가장 큰 거는 이 외국 송금이에요. 외국 송금.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자꾸 쓰임이 많아지면은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나중에는 달러 그 자체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것까지 이제 바라는 건데 그건 뒤에 다시 또 얘기를 할게요. 발행하는 회사가 얻는 것은 이거는 1000개를 발행하면은 1000개 국채를 매입한다는 거잖아요. 발행하면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판매를 하면은 자기 돈 없이 판매한 금액 그대로 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돈은 안 들어간다.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금 뭐 운영비용은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봉이 김선달이 하는 사람이 보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해를 못하다가 이분의 설명 얘기하는 걸 듣고 확 이해를 했는데 결국 고객 돈으로 국채 매입하는 꼴이라서 자기 돈 없이 국채 4% 이자를 전부 회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가치가 왜 이렇게 그 주가가 엄청 많이 오르나 했더니 완전히 봉이김선달식 사업인 거예요. 봉이김선달. 자기 돈 없이 들어오는 돈으로 전부 국채를 사고 그거로 자기가 먹으니까 이건 뭐 엄청난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을 엄청 몇만 퍼센트 뭐 막 우주를 뚫을 수도 있는 거죠. 자기 자본이 적다 그러면 그냥 약간의 환전수 수수료도 있는데 그거는 작은 부분이고 이 부분이 큰 거지. 이 부분이 완전 전 이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요번에 이거 이해했어요. 그래서 발행회사는 진짜 대박이다. 이 사업은 환전 수요가 저기 외국 송금 수요가 우선은 크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 크다 그러고 세 번째 그럼 트럼프 정부는 왜 이거를 장려하느냐 허용해 줬느냐.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 돈이 들어오면 국채 매입을 하게 돼 있어요. 국채 매입 회사도 국채 매입을 해야 뭐 이자가 들어오니까 얘는 100% 국채 매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를 계속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국채도 발행하지만 계속 수요가 있으니까 저금리로도 발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완전히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가 이쪽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 엄청 주되는 거지. 근데 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첫 번째에서도 외국 송금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전 세계 통화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왜냐 그 코인이 달러 1대1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코인 자체가 달러로 인식이 될 수가 있다고. 달러와 코인하고는 다른 거로 인식을 안 할 거야. 나중에는 완전히 똑같은 거로 인식을 하게 될 건데 그러면은 그 달러는 누구나 봤잖아요. 전 세계 달러 봤잖아요. 그것처럼 달러 코인도 무조건 받는다라는 거죠. 나중에 가서는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때는 전 세계 통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전 세계 통화가 되는 거고, 특히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자체 화폐는 없어질 거라는 거죠. 이거 인플레 심하고 그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뭐 북한만 봐도 달러를 받잖아. 그런 거와 똑같은 거야. 달러 그 코인 자체가 달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쪽 달러 코인으로 뭐든 다 거래를 할 것이고, 응? 그쪽 나라에서는. 그러면은 여기 화폐가 없어진다는 거지. 그거는 뭐냐면은 미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신유리지를 가져간다는 거, 화폐 발행 차익을 가져간다는 거야, 미국이. 그러면서 달러 패권은 기존의 경제 이론에 의하면 달러 패권은 약해질 거라고, 계속 약해질 거라고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이제는 뭐 이거로 인해서 달러 패권이 더 계속 강화가 될 것이다. 오히려. 응?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이런 진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럼 이놈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 스테이블 코인의 이놈의 정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의 정체지. 또 정확하게 나는 그냥 이건 그냥 은행이라고 본다. 은행. 이놈의 정체. 나는 그냥 이건 은행에 불과하다. 응? 기존 은행의 차이점은 뭐냐면, 기존 은행은 국내 영업만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국내 허가를 받아서. 근데 이놈은 모든 국가를 다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은행 역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차이점이야. 또 추가적인 얘기 또 밑에서 할게. 존댓말 하다가 반말로 바뀌었나 내가. 미래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메타가 기존에 리브로라고 추진하던 게 있었는데 정부에서 막아갖고 그걸 포기를 했는데, 메타가 이제 향후에도 그걸 추진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메타 자기 플랫폼에 X에 붙이면은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거지. 상품몰도 붙여서 거기서도 상품을 살 수 있게 또 하고, 뭐 송금도 자기 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또 얼마나 편하겠어. 카카오처럼. 근데 향후에는 이자도 줄지도 모른다. 아까 처음에 보면은 이거 살 때 수수료를 환전 수수료 받는다고 되는데, 오히려 우리 그 코인을 사주면 그거에 대해서 이자도 줄게. 이자를 주지 못하게 돼 있나 봐. 우선은 뭐 이자를 못 주게, 환전 수수료를 받게끔 돼 있고, 반대로 이자를 못 주게끔 현재는 돼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자를 줄 때도 무슨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지. 이자를 명목상 이자를 안 주더라도 메타가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것이.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은행이지 않느냐. 이자도 준다 그러면. 응? 아까도 얘기했지만 달러를 받고 나중에 달러 코인도 뭐 달러랑 뭐 다른 게 없고, 달러 코인이 달러로 인식이 되고 그러면 달러 코인을 집어넣고 있으면 이자를 줄 것이고, 응? 또 그러면 달러 코인을 누구한테 대출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면허의 문제야. 이건 은행이기 때문에 이놈의 정체는 그냥 은행이야, 은행. 나중에는 결국은 면허의 문제로 간다. 응? 시장이 커지면, 응? 이거는 면허를 줄 수밖에 없어. 이거 엄청난, 지금 국내 은행도 지금 하는데, 이거 미국 정부가 이거 관리 안 하겠어? 지금은 이제 커지는 상황이랑 놔두겠지만, 나중에는 이게 진짜 전 세계를 씹어먹을 때까지 것처럼 이제 인식이 된다 그러면, 은행업처럼 은행업 면허 주는 것처럼 면허를 줄 거야. 이걸 모든 기업이 할 수 있게끔 하지는 않는다 이거지. 조건에 맞으면 모두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정체가 그냥 새로운 은행업일 뿐인 거야. 근데 전 세계를 씹어먹을 수 있는 은행업,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받을 수 있고, 또 대출도 나중에 할 것 같아. 이거 보니까 대출도 하고, 그냥 새로운 은행업이야. 뭐 송금도 하고, 응? 거의 은행하고 똑같아. 역할이 은행 역할하고 똑같은데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뿐인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제 면허는 기존 은행들 금융사들이 가져가. 왜냐면 기존 은행은 또 역으로 시장이 줄어들겠지. 만약에 기존 은행들 금융사들이 이업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면허의 문제지, 뭐 기술의 문제, 기술 때문에 이렇게 오기는 했지만 기술이 전부가 아니다. 결국은 나중에 또 면허일 것이다. 그리고 기존 은행들, 금융사들이 면허를 가져가지 않을까. 아니면 소수 몇 개 메타 안 줄 것 같은데, 나는 내가 볼 때는. 물론 트럼프 정부한테 뭐 호의적이면 몇 군데는 줄 수 있지만 웬만하면 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불법적 탈세자금 있지. 이거는 지금 당분간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면허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부가 관리한다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못 되는 거지. 이런 거 다 세금 나중에 받지. 나중에 세금 없는 세상이 올 수가 있어. 지금은 놔두는 거지. 그래서 이놈의 정체는 새로운 은행업이다. 새로운 은행업 쪽으로 간다. 지금 은행이 하나하나 기존에 외국 송금이라는 걸 하나 시작을 해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자도 줄 거고 대출도 가고 그러면 그냥 새로운 은행인데 파급 효과는 외국의 화폐가 없어질 수가 있고 스테이블 코인 미국은 화폐 발행 신호일지를 가져오고 달러 패권이 강화되고 그런 효과는 있지만 결국 이거 발행하는 나중에는 회사는 면허를 미국 정부가 줄 것이다. 이상이야.